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와, 글로벌리 증시들이 생각보다 중심은 좀 탄탄한 듯 보입니다. 뉴욕 증시도 우크라이나가 결국에 미국의 허용, 승인을 받아서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러시아도 이에 맞서서 핵카드를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듯 보이더니 다시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돌려 세웠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는 1%가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 미장에서 그 중심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먼저는 엔비디아겠죠. 이제 내일 이 시간쯤이면 엔비디아 실적 기다렸었던 그 지표 확인이 가능할 듯 보이는데요. 일단 먼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선 반영을 해주면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색채가 강하다는 사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어김없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테슬라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생각보다 중심이 탄탄한 듯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차기 정부가 들어서려면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죠. 1월 20일까지는 이 트레이드가 지속된다라는 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 다 가는 것들이 아니라 순환매 양상을 보인다라는 사실 저희는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체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좀 나눠 봤어요. 대표적으로는 테마, 섹터 이렇게 좀 분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테마라고 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일단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슈거리만으로 좀 단발성으로 반영이 되는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의 경우에는 머스크가 이제 AI가 환자를 진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면서 X에 올렸던 이유로 의료용 AI 그리고 로봇주들 어제 힘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요. 그리고 그 밖에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을 하면서 해리스였는데 라면서 좀 뜻밖이라 찾아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친마리화나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한 인사들을 내각에 대거 지명을 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케네디 주니어도 대표적으로 이 인사에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은 트럼프나 해리스나 원래 마리화나 기조에 대해서는 비슷했습니다만 해리스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은 바가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테마성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 정책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는 어떨까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기초 체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데 그 둘의 조금 구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조선과 원전이 되겠죠. 조선의 경우에는 트럼프 또 당선인이 MRO라든지 군함에 대한 발언을 하고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그 이후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사가 어제 났습니다. 바로 LNG 벙커링 쪽인데요. 자, 우리나라 선사들이 LNG 쪽으로 잘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LNG를 원료로 공급하는 선인 LNG 벙커리 선도 당연히 같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때문에 LNG 쪽의 시장이 계속해서 캐파가 늘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또 팽배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 LNG 벙커링 선은 중국 쪽에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는 펀더멘털에 더해서 정말 미국 쪽을 새로운 돌파구로 찾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 LNG 벙커링 수주까지 따내온 HD 현대미포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어제 가장 강하게 대장격으로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누가 됐든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섹터로 꼽히고 있었는데 테마 쪽이랑은 다르게 원전에서는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원전이 힘을 받을 때마다 대장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우주항공이 되겠죠. 사실 어제장에서만 놓고 보면 조선이나 원전에 비해서 힘은 좀 덜했지만 이제 조금 뒤면 지금 이 시간이 되겠네요. 미국 시간으로 동부 기준 19일 오후 5시니까 트럼프가 또 스페이스 X의 스타쉽 발사를 참관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이슈가 나옴과 동시에 계속 들썩거리고 있는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것을 참관을 한 결과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색채를 조금 벗어나서 그 밖에 볼 수 있는 섹터 계속 올라가고 수급도 들어있는 쪽을 꼽으란다면 엔터가 될 것 같고요. 괜찮다고 했었는데 낙폭이 좀 과하다 싶은 거는 또 바이오텍 안의 플랫폼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어제장 이평선을 좀 깨고 내려온 쪽도 있었는데 또 대표적인 플랫폼 하면 알테오젠이 되겠죠. 머크사에서 알테오젠과 관련한 어떤 관계를 표명한 어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분께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 밖에 볼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비트코인이 결국 1억 3천만 원까지 터치를 했네요. 6일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하면서 핵카드로 맞불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을 한 그 여파로 보이고요. 자, 끝으로 미국 법무부 11월 20일자로 구글의 어떤 카드를 어떻게 이제 반독점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지 11월 20일이 데드라인이다라고 했는데 그날이 벌써 왔습니다. 반독점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롬을 강제적으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구글의 매출 가운데서 한 70%가 광고 매출로 나오고 있죠. 이 말인 즉슨 실적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것을 압박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것 아니고 또 항소를 하겠지만 이 부분 구글 실적과 함께 빅테크들 어떤 HBM, AI 반도체까지 연결이 지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트래킹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확인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ES의 정재훈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든든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희가 테마나 섹터나 그 밖에 이야기 좀 나누기 전에요. 일단 본질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제 많이 빠졌다. PBR이 0.85배까지 내려왔다라는 말씀 저희가 지난 이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진짜 사봐도 되는 구간인 건지 일단 이게 명확해져야 그 다음은 뭘 살 것인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사님 왜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십니까? 계속 밀리다 보니까 네. 매수하시라는 것도 좀 죄송스럽다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한국 시장이 싸도 너무 쌉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좀 고려해 볼 부분들은 일단 뉴스나 기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 좀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수 하락을 좀 부추겼던 부분들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딴지를 걸고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있어서 이 지수를 3대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 칩스법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IRA 폐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쪽은 미국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어서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후보자로 좀 지명이 됐다라는 그 소식이 좀 나오면서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대부분 좀 보유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악재는 이게 한꺼번에 좀 소멸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원래 연말 연초 시장은 좀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보유해보시고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12월 산타 랠리까지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두 개의 체크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외인 수급의 유입률들이 계속해서 지금 회복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던 측면들이 아직까지 이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의 요인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증시 예탁금이 지난 8월 5일 페닉스엘 장세 이후에 아직까지 현재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 최근 기준에서는 뭐 5조 원대 미만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5조 원대 초반까지는 좀 올라왔는데, 일단 뭐 비트코인 장세가 좀 강세 기조를 좀 보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으로서 이 유동성들이 좀 이동하는 흐름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유입률들도 계속해서 좀 증가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트럼프 당선 1기 때를 복기를 좀 해보면 네. 2016년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한 2주에서 많게 한 3주간 조정을 좀 받은 이력이 있었어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일부 조정 구간에 좀 접어들게 되고 해당된 수급들이 신흥국 시장에 좀 유입되면서 12월과 1월 초 기점에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양호한 수급 기조를 좀 보였기 때문에 해당된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 보면 11월보다는 12월에 오히려 이 수급이 반영되는 기대 효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세계 주요 지수에 대한 흐름들 봤을 때도 지금 미국의 경우,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가 대만 증시와 좀 비교했을 때 코스피가 3개월 전 대비해서 주가가 8.3%, 1개월 전 대비보다도 4.7%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요국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그만큼 더 많이 하락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은 반대로 고가 부근에서 수급 정체가 좀 몰리는 그런 어떤 미국 증시가 향후에 차익 매물 소화 이후에 해당된 자금이 국내 어떤 저가 매수세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전략을 세워봐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저평가됐다라는 입장 하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을 담아봐야 하는지 그 아래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테마 쪽인데요. 어제 저희가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이 있는 조선이라든지 원전보다는 자율주행 AI 로봇 쪽으로 이제 분위기 바뀌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게 아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뷰를 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가정 하에 자율주행 대 로봇을 고른다면 그래도 그나마 어떤 쪽이 조금 힘을 받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선 뭐 두 가지 섹터 모두 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중에서 꼽으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이 머스크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적자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성장성을 좀 보이는 측면으로 본다라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지만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자율주행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실적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물론 로봇 섹터들 중에서도 감속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실적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조금 차지하는 게 상당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자율주행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실적이 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 주가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관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HL만도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는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좀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때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로봇 둘 다 성장성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굳이 구분을 짓는 그 기준점은 실적으로 두셨거든요. 네. 자, 사실 변 대표님도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는데, 근데 자율주행 하면요, 우리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있을 거고요, 뭐 카메라 모듈이 있을 거고요, 레이더 있을 거고요, 네. 뭐 부품이 있고 그 가운데서 조금 가장 우선순위로 볼 만한 거는 뭐를 봐야 될까요? 사실 부품 수혜주를 좀 논하기 전에 가장 예. 중요한 부분들은 네. 자율주행 규제가 해제되는 것. 이게 그쵸, 먼저 그쵸. 좀 선행이 예, 좀 예. 돼야 될 것 같고 네. 해제된 이후에 오히려 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카메라 모듈과 센싱 부분보다는 뭐 레이더 라이더 종목 같은 특히나 저는 라이더보다 좀 이 초소형 레이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라이더. 지금 기술적 구현 방식은 레벨 5 단계까지는 뭐 기술이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차에 좀 적용이 되는데 단점은 1%의 인사사고를 이게 좀 이 확률적으로도 완벽하게 좀 개선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안에서도 규제 부분들이 이 자율주행의 차량 제한 대수가 규제가 좀 돼 있어요.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 차를 좀 만들 수 있는 차량의 연간 제한 대수가 2,500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이미 해당된 자율주행의 적용 차량을 좀 확대하는 이 법안을 실질적으로 좀 통과를 했었는데 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에서 번번지 막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10만 대까지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법안을 다시 한번 또 입법을 했지만 역시 좀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좀 막힌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수팀 2기에서 사실 해당된 어떤 자율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들이 좀 최우선적으로 좀 거론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입법의 통과 가능성들이 좀 높다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자율주행의 어떤 상업화 내지는 서비스가 좀 가능한 수준으로 오히려 좀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가 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네. 적용 차량의 제한 대수가 좀 해제되면 많은 차량을 좀 양산하게 되고 차량 대수에 대한 제한 요건들이 해제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공급되고 있는 부품사,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모듈 센싱 관련된 차종들의 공급량도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숫자로 좀 증명되거나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이랑 자율주행 관련해서 납품했던 뭐 이력이 있나요? 지금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환차의 가장 큰 핵심의 축이 되는 이 회사가 바로 현대오토에버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러네. 같은 비중들이 그룹이네. 네. 그렇죠. 현대차 그룹 안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뭐 매출 포션 35%지만 3년 전에 한 25%대 불과했던 부분들이 비약적인 좀 성장을 좀 일어나고 있고 내년도에 적용 차종이 일부 좀 확대가 되면 차량용 소프트웨어 비중이 네. 한 45%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면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앞으로 웨이모의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크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사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어쩌면 본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에는 라이다가 안 들어가고 카메라 모듈만으로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랑 연결고리를 지어볼 수 있는 기업은 카메라 모듈 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카메라 모듈 쪽의 기업들도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하이비전 시스템의 예. 실사를 좀 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도 일단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툭 찔렀더니 또 툭 답을 주셔가지고 하이비전 시스템 꿀팁으로 한번 저희 추가로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테마성 말고 그래도 조금 우리가 무겁게 가져가 볼 만한 것들 뭐가 있는지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이나 조선 쪽일 것 같은데 사실 이 둘을 비교하는 측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자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둘 중 하나를 좀 선택한다면 네.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조선이 단기적인 수급 그리고 좀 뭐 중장기보다는 예. 단중기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이 수급 기대 요인들 내지는 뭐 수주라든가 미국의 어떤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뭐 한국과 조선 부분에 대한 협력을 좀 가셔야 됐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1차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좀 이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 노후화된 선박이 관련된 유지보수 관련된 이슈가 주가 좀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는데 중요한 점이 최근 인선 2기에서 실가스 기업 지금 이 리버티 에너지의 CEO가 에너지부 장관에 임명이 됐다는 것. 이게 상징적으로는 이게 무슨 조선이랑 좀 상관이 있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일단 유틸리티 관련된 어떤 섹터가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석유라든가 천연가스에 관련된 개발 수요가 좀 더 증가된다는 부분들은 LNG선의 수요가 단기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조선을 바라봤던 부분이 예. 이 군수용 MRO라든가 오히려 조선 부분에 대한 협력이 민수시장보다 약간 방산과 좀 연계된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일부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또 우리가 고부가 선박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LNG선의 어떤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어떤 향후 수주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은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또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들이 네. 어제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이 공교롭게 또 LNG선의 기자재 공급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어제 주가 좀 많이 올라갔던 네.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조선주가 이 정책 수익 기대감에서 뭐 단기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시세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기자재 쪽은요. 네. LNG 선뿐만 아니라 그러면 LNG 벙커링 쪽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석유라든가 네. 뭐 석유라든가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탱커선도 일부가 좀 적용이 될 수 있겠고 좀 LNG 선박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지금 이 탄소 중립 정책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엔진을 어떤 걸로 좀 써야 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디젤 엔진으로는 어느 구간에서는 어떤 수주의 어떤 제한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친환경 엔진인 뭐 메탄올을 주 원료로 하는 엔진을 구동하기에는 해당되는 원료 수급이 굉장히 또 이게 제한적인 모습들 때문에 사실 이 엔진에 대한 발주량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DF 엔진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해서 디젤도 쓸 수 있고 메탄올을 같이 이제 혼용해서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해서 뭐 DF 엔진이 중국에서에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LNG선의 어떤 탑재 비중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엔진 기업들도 굉장히 큰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화 엔진 꼽아주셨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배는 친환경으로 만드는데 네. 가스는 LNG를 쓰고 네. 그죠? 이게 어디에다 박자를 맞춰야 될지. 자, 근데 이사님 조선은 어제도 저희가 여쭤봤을 때 두 분 다 조선 주셨거든요. 네. 근데 원전은 아직 좀 못 갔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업사이드는 원전이 더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아닐까요? 우선 저도 네. 일단 조선 쪽을 골랐는데요. 그러니까요. 바꿀게요. 원전으로. 아, 네. 네, 원전으로 좀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가장 그 리스크적인 걸로 봤을 때 원자력 쪽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의 협의가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좀 되었던 그런 사항들이었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이 무난하게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원자력 쪽에 있어서도 수혜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슈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이제 내년 초부터 체코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전히 좀 수주를 받거나 이슈거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원자력도 하나의 축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원자력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좀 중소형주 위주로의 종목군들이 좀 제법 많이 올라갔었어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BHI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뭐 한전 KPS라든가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산업 이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그렇게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봐야 될 때는 일봉 차트를 좀 보는 게 맞지만 가급적이면 월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게 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한전 KPS도 마찬가지로 좀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전 산업 같은 경우도 시세의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산업 쪽에 있어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두산 기업, 두산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시세의 흐름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선이나 원자력 쪽이나 다 이슈와 실적이 좀 맞물리면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는 좀 작은 종목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뭐 G2파워라든가 뭐 우리기술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래는 조선을 말씀 주셨지만 원전도 차트 하나씩 보면서 보니까 상당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대장부터 또 아랫단까지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근데 원전은 대장하면 이제 말씀해 주신 두산인데 지배구조 이슈가 약간은 좀 걸립니다. 걸리겠지만 뭐 대세에는 거스를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움직임이 좀 더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나무를 보지 말고 약간은 좀 숲을 봐야 될 때 보입니다. 좋습니다. 원전 대 조선. 투표를 했을 때는 한 표씩 가져가는 걸로 정리해 보고요. 자, 저희가 또 트럼프 색채 그 밖에 제 3회안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엔터도 계속 듣고 있었고요. 그 밖에 또 바이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전력도 저희 고민해 봤는데 자, 그 가운데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사실 이게 정책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주가 좀 역행해서 좀 가다 보니까 과연 미국의 정책 수혜가 좀 있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굉장히 컸었고 이 부분은 금리 인하의 어떤 정책 기조가 좀 바뀔 수 있다. 스탠스 변화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됐고 최근에는 이 반백신주의자가 미국에서 뭐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좀 임명되는 그런 노이즈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FDA를 좀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강경한 또 메시지를 좀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미국 안에서 바이오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미국향 진출이 오히려 허들이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사실 미국에서 FDA를 좀 폐지한다는 게 좀 이게 가능할까? 저는 좀 거의 뭐 가능성은 좀 제로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시장이 너무나 과민하게 좀 반응을 했고 이런 흐름들은 뭐 최근 한 2거래일간 시총 상위 종목들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조정에 좀 빌미로 좀 작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추세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 안에서 전반적인 어떤 헬스케어 정책들이 좀 더 가시화된 그런 제한 부분들이 구체화된다면 전 수급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약가 인하라든가 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아직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는 점들은 지금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불안 요소를 좀 갖고 있지만 역시나 다르게 해석을 좀 해보면 현재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 대표님은 항상 그 외의 거 여쭤봤을 때 네. 바이오 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알테오젠을 들고 네. 오셨어요. 근데 알테오젠 물론 21선은 깨고 내려왔지만 네. 아직 61선까지는 좀 지지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개별적으로 머크사에서 어제 저녁에 알테오젠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제 정확하게 한 밤 9시, 한 예. 9시 반 정도에 공개가 됐던 내용들인데 지금 알테오젠 홈페이지에서도 공지가 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홈페이지가 좀 서버 다운이 좀 돼 있어서 어머. 좀 접속이 좀 안 되는 상태고 네. 해당된 내용들을 좀 보면 지금 이 제형 변화를 했던 키트로다 SC 제형제 임상 3상의 1차 지표가 좀 공개가 됐고 이 부분은 기존의 IV 제형제죠. 정맥 주사 방식의 이 키트로다 제형제에서 SC 제형제로 좀 전환이 좀 됐을 때 비등한 어떤 유효 지표를 좀 달성했다는 긍정적인 성과가 공개가 됐다는 건데 세부 데이터는 좀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FDA의 시판화가 신청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좀 시초에 아마 굉장히 좀 강한 기대감을 좀 더 불어넣지 않을까라 좀 볼 수 있겠고 네. 해당 대상은 지금 SC 제형제가 단순하게 좀 키트로다에만 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투라든가 뭐 타 플랫폼에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모멘텀 그리고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알테오젠 오늘 시가 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저희도 잘 지켜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정지훈 이사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 원자력이랑 조선의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새벽에 나온 이슈를 좀 여쭤보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도 짚어드렸듯이 오늘 트럼프가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 참관 예정으로 전해졌었는데요. 벌써 30분 지났죠. 근데 로켓8을 안착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속보가 났어요. 네. 우주항공 센티에 좀 타격을 주진 않을까요? 영향은 좀 있을 수가 네. 있겠죠. 또 그렇지만 너무 뭐 나무만 봤나요, 제가?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는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긴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국내 쪽에 있어서의 이슈는 저번에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12월 연말경에 계획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은 분기마다 한 번씩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누리호 발사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니 해도 이 지금 우주항공청에 있어서의 예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큰 폭으로 밀린다, 네. 그럼 저는 매수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 시스템이신 거죠?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요. 하나 그룹주들 중에서 세트리가이도 하나 그룹주입니다. 아하. 그쪽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중심 잘 잡아볼게요. 고맙습니다.